부산의 어느 조용한 골목 끝,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2층에서 100여 원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고 방 안에는 작고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낀 채 입술만 살짝 움직였다.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도 그녀는 한 번도 진짜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7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이후로 100여 원의 어머니는 이름 없는 무명 가수였다. 하지만 여원에게 있어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자주 웃지 않았지만 노래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빛났다. 어머니의 무대는 늘 작았다. 동네의 작은 재즈바, 소극장, 혹은 버스킹 거리 한켠. 여원은 어린 시절 엄마의 무대를 구석에서 조용히 바라보며 자랐다. 그 시간이 여원에게는 전부였다. 하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라는 한 줄 기사로 엄마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후 여원은 목소리를 잃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버렸다. 그 이후로 노래는 고통이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공포에 가까웠다. 말수는 줄어들었고 학교에서도 거의 존재감 없이 지냈다. 부산 해안고등학교 2학년. 여원은 같은 반 학생들과 인사 한마디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거의 없었고 쉬는 시간에는 혼자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그녀를 다들 조용한 애라고 불렀다. 몇몇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여원은 그것조차 편했다. 어떤 시선도 어떤 관심도 그녀에게는 불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밤이 되면 듣는 엄마의 노래였다. 고장나기 직전에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테이프 속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아주 조용히 숨소리보다 작은 음성으로 따라 부르는 시간.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외할머니 배순자였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반듯한 단발머리와 곧은 허리를 유지하며 늘 단정한 생활을 이어가는 분이었다. 외할머니는 여원에게 엄격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딸을 먼저 보낸 그 아픔을 그녀도 안고 살았기에 여원과는 말없이 통하는 순간이 많았다. 어느 저녁 외할머니는 식사를 마친 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도 밤마다 듣고 있니? 여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목소리, 너랑 정말 닮았더구나. 내가 따라 부를 때마다 마치 내 엄마가 다시 노래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여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따뜻하면서도 너무 아픈 말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그날 밤 여원은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열었다. 여전히 소리는 작았고 떨렸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때 그녀는 몰랐다. 곧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이 그녀의 조용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도. 며칠 뒤 아침 조회가 끝난 후 교실에 붙은 봄 축제 무대 리스트에서 여원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엔 분명히 있었다. 일부 오프닝, 솔로 무대, 100여 원, 2학년. 그 순간 여원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신청한 적 없었고 노래하겠다는 말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뒤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아, 진짜 여원이 맞대. 100여 원이 노래한다고? 완전 레전드겠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서지민이었다. 학교 안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존재. 그리고 여원에게 유독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아이였다. 그 주변엔 그녀의 무리가 있었다. 모두가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여원은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오프닝 무대는 전체 학교가 보는 앞에서 진행될 것이고 그녀는 그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나 도망쳐도 될까? 하지만 그날 밤 외할머니는 말없이 오래된 서랍장에서 하얀 실크 스카프 하나를 꺼냈다.
이거 내 엄마가 마지막 무대에서 두르고 나갔던 거야. 여원은 조심스럽게 그 스카프를 손에 쥐었다. 부드러운 감촉 속에서 무언가가 심장 깊숙이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넌 엄마처럼 노래할 수 있어. 아니, 어쩌면 더 멀리 갈 수도 있어. 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 작고 미세한 변화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백여원은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다. 그 하얀 실크의 감촉은 어쩐지 마음을 다독이는 손길 같았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도 불안의 물결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원의 가슴은 더 세차게 요동쳤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무릎은 알게 모르게 떨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봄 축제를 앞둔 리허설 당일이 찾아왔다. 방과 후 학교 강당에는 출연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강당은 비어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조명이 이미 켜져 있었고 무대 위에는 준비된 마이크와 간이 반주 장비가 놓여 있었다. 여원은 강당 뒤편에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와, 죄다. 진짜 나오긴 하네. 익숙한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왔다. 눈을 돌리지 않아도 그 말이 서지민 무리의 것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여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듯했다. 조롱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눈빛들 사이에서 여원은 마치 투명한 유리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곧이어 무대 앞에서 정 부장 교감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백여원 학생, 무대 올라오세요. 오프닝 리허설입니다. 순간 여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당이 너무 넓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내어 목에 조심스럽게 둘렀다. 그 감촉이 다시 한번 그녀를 감싸 안았다. 무대 중앙에 선 여원은 조명을 정면으로 받았다. 눈이 부셨고 관중석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들이 자신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자, 시작해볼까요? 반주는 생략하고 무반주로 진행합시다. 실력 확인엔 그게 더 좋겠지요. 정 부장의 말에 여원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원래는 반주가 제공되는 줄 알았지만 이건 마치 의도된 것처럼 느껴졌다. 고개를 들었을 때 무대 옆에 앉아있는 서지민과 눈이 잠시 마주쳤다. 지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손을 흔들었다. 여원이 유일하게 말 몇 마디를 섞은 친구 윤서연이었다. 서연은 눈빛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아주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 순간 여원은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건 나를 위한 노래야. 엄마를 위한 노래고 다시 말할 기회야.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는 첫 소절을 내뱉었다. 그대의 숨결이 바람되어.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다. 그러나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다. 떨리는 음정은 점차 평온하게 흐르고 여원의 목소리는 강당 안을 메우기 시작했다. 어쩌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사라졌다. 교감의 얼굴에는 잠시 당황이 스쳤다.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원은 노래를 이어갔다. 마치 무대 위에 혼자만 있는 것처럼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집중 속에서 노래가 끝났을 때 강당 안은 다시 정적에 빠졌다. 교감은 마지못해 손뼉을 몇 번 쳤고 몇몇 학생들도 어색하게 따라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 박수는 억지로 짜낸 예의가 아니라 어디선가 진심이 조금은 섞여 있었다. 좋습니다. 무대는 실제 공연과는 또 다르니까요. 더 연습하세요. 정 부장의 말은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그러나 여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무대를 내려올 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발걸음에는 떨림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여원에게 서연이 다가왔다. 진짜 대박이었어. 여원아, 나 진짜 소름 돋았어. 그 말에 여원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여원은 외할머니에게 조용히 리허설 이야기를 전했다. 외할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잘했다. 우리 여원. 정말 잘했어. 그리고 여원은 자기 방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어폰 없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몰랐다. 그날의 노래가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녹화되어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이름을 다시는 감출 수 없는 위치로 끌어올리게 될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백여원은 예전처럼 조용히 등교했다. 하지만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어딘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익숙한 복도, 똑같은 교실인데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를 힐끔 바라보다가 눈을 피했다.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반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원아, 어제 그거 너 맞지? 무슨 말이야? 리허설 영상 말이야. 지금 학교 커뮤니티에 완전 난리 났어. 여원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꼈다. 쉬는 시간, 옆자리에 윤서연이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어제 리허설 무대에서 여원이 부른 노래 영상이 떠 있었다. 누군가가 교실 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노래 소리는 또렷했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제목은 단순했다. 백여원의 진짜 목소리. 하지만 댓글은 단순하지 않았다. 이게 그 여원이라는 애야. 완전 숨은 보석인데. 진짜 노래 잘한다. 감정이 다르다. 이 정도면 행사 무대 수준 아님. 근데 이제야 나타난 거지? 너무 연출 같은데. 처음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반응은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고 다른 쪽에서는 이 모든 것이 별표 꾸며진 서사 별표라며 의심했다. 하필이면 리허설에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찍혔다는 게 우연일까? 불쌍한 이미지로 관심 끌려는 거 아냐? 교장이나 누가 판 깔아준 거 아냐? 그날 하루 동안 여원의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고 모르는 학년 학생들이 쳐다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철저히 외면당하던 그녀의 존재가 이제는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윤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여원아.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서 나라도 당황할 것 같아. 여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혼란스러웠다. 분명 자신은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고 그저 노래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가 별표 의도적으로 감동을 연출한 인물 별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고 여원은 교무실로 불려갔다. 음악교사인 남세진 선생님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다. 학교 축제뿐 아니라 다음 달에 있는 부산 청소년 예술제에도 추천할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말이지. 여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예술제는 부산 전역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큰 무대였다. 그곳에 서려면 실력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용기와 준비가 필요했다. 남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요는 아니야. 다만 널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기억해줘. 여원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갔다. 외할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원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내 영상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 또 의심해요. 외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차분히 물었다. 너는 그 무대가 거짓이었니?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마음 다해서 불렀어요. 그럼 그걸로 됐다. 외할머니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에 여원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다. 아직 혼란은 가시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여원은 처음으로 댓글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어떤 글은 그녀에게 힘을 줬고 어떤 글은 날카롭게 상처를 남겼다.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불쌍하다고 다 감동적인 건 아냐. 결국 저런 서사도 일종의 마케팅이지. 그 말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를 찔렀다. 정말 그럴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주목,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반응들. 하지만 그 안에 과연 자신의 진짜 목소리는 남아있는 걸까? 여원은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내 노래는 누구를 위해서였을까? 며칠 후, 백여원은 다시 학생회에 연락을 받았다. 학교 축제 공식 프로그램이 최종 확정되었고, 여원이 본무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었다는 통보였다. 교내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무대를 기대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녀의 등장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여겼다. 실력은 인정하지만 과정은 너무 갑작스러워. 오히려 조용한 이미지로 연민을 자극해서 이득 본 거 아냐? 학생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그 중심에는 김설아라는 이름이 있었다. 3학년이자 음악 특기생인 그녀는 이번 축제 준비위원장이자 교내 대표 클래식 보컬리스트였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전공해온 그녀에게 있어 음악은 경쟁이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학생회 회의 시간, 김설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갑작스레 나타난 학생이 축제의 피날레를 맡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들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백여원 학생은 그에 비해 단지 한 번의 리허설 영상으로 주목받은 것뿐이잖아요. 몇몇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몇몇은 불편한 듯 눈을 피했다. 학생회장 정현우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하지만 그 무대는 진짜였어. 감동적이었고 학생들 반응도 좋았잖아. 실력도 충분했고. 김설아는 정색하며 말했다. 감동이 실력의 전부라면 음악과는 다른 기준이잖아요. 우린 음악으로 평가받아야죠. 이 회의 내용은 곧장 익명의 글로 커뮤니티에 올라갔다. 감동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축제 무대에 대한 의문. 글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여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했다. 댓글은 또다시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그 말이 맞긴 해. 노력해온 애들은 뭐가 되냐. 근데 감동도 음악의 일부 아냐? 진심이 전달된 게 왜 문제지? 여원은 그 글을 읽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무대에서 내려와 박수갈채를 받았던 순간이 다시금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외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진심이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외할머니는 수저를 놓고 여원을 바라보았다. 진심도 말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수 있단다. 세상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곳이 아니야. 보여주고 들려줘야 해. 그 말은 여원에게 또 다른 결심을 안겨주었다. 마냥 피해 있거나 침묵만으로 이해받을 수는 없다는 것.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해야 했다. 노래로, 이야기로. 며칠 뒤 교내에서는 축제를 앞두고 무대 소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각 출연자들은 짧은 인터뷰와 함께 자신의 무대 의미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원도 참여 요청을 받았다. 카메라 앞에 앉은 여원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제 이름은 백여원입니다. 제가 무대에 서게 된 건 사실 우연이었어요. 누가 대신 이름을 넣었고 처음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카메라 뒤에 스태프들이 조용해졌다. 여원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무대에 서보니 알겠더라고요.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요. 어릴 적 엄마가 노래 부르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기억이 제 안에 남아있었고 언젠가 노래로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실력도, 용기도. 하지만 그날 제가 부른 노래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 자신을 위한 노래였어요. 이 영상은 며칠 후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다.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를 쌓아갔고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여원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다. 댓글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다.
뭔가 울컥했어. 노래가 아니라 말에 감동받았어. 그래도 여전히 논란이지. 실력이냐, 감정이냐는 문제는 남아. 나는 그녀가 무대에서 다시 노래할 때까지 판단 안 할래. 그리고 마침내 축제 당일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여원은 마치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쪽에선 기대와 응원이 있었고 또 한쪽에선 여전히 의심과 반발이 존재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축제를 이틀 앞둔 밤, 백여원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복도에 스며드는 부엌 불빛과 조용히 끓고 있는 미역국 냄새, 그 익숙한 공기는 마음을 안정시켜야 했지만 오히려 더욱 불안을 자극했다. 사람들의 시선, 댓글, 학생회의 의견, 피날레 무대, 머릿속은 멈출 수 없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잠옷차림으로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외할머니는 다림질을 하던 중이었다. 여원이 나타나자 손을 멈추고 조용히 물었다. 잠이 안 오니? 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따뜻한 차라도 마실래?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며 카모마일 향이 방 안에 퍼졌다. 여원은 주전자 옆에 놓인 나무 상자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어릴 적 어머니의 물건들을 담아두었던 상자였다. 외할머니는 그 상자를 항상 같은 자리에 보관해왔고 여원 역시 쉽게 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 끌리듯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스카프, 작은 녹음기, 마른 장미 한 송이, 그리고 노란색 리본으로 묶인 두꺼운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잠시 말이 없었다가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엄마가 20대 초반에 쓰던 일기장이야. 데뷔 준비하던 시절부터 사고 나기 전까지의 기록들이지. 여원은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엔 정갈한 글씨로 내 목소리가 나를 기억하게 해주기를이라고 쓰여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여원은 몰입해갔다. 노트엔 녹음실에서의 고민, 무대 위의 두려움, 실패한 오디션의 상처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기록이 여원의 눈을 붙잡았다. 엄마는 내가 노래하는 걸 반대한다. 무명으로 고생만 하는 딸을 보며 현실을 살아가라 말한다. 하지만 난 살아남는 삶보다 살아있는 목소리를 택하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여원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외할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마주한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 왜 엄마의 꿈을 막으셨어요? 외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여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외삼촌이 내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단다. 20살이었지. 그 뒤로 난 내 엄마까지 잃을까봐 매일 불안했어. 무명가수 생활은 불안정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돈도 벌기 어려웠지. 그런 삶 속에서 내 엄마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어떤 음반사 사람이 찾아왔어. 스캔들 하나 만들어 보자고. 대중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앨범을 바로 내자고 했지.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며. 내 엄마는 단칼에 거절했어. 절대 그런 식으로 음악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그 기회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단다. 여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도 낯선 이야기들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몰랐던 엄마의 고통이 가슴에 박혀왔다. 외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여원아, 난 지금도 두려워. 내가 엄마처럼 모든 걸 걸었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까봐. 그래서 축제 무대도 나서지 않길 바랐던 거야. 그 말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을 2번 겪고 싶지 않은 한 노인의 간절함이었다. 하지만 여원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 엄마처럼 스포트라이트를 쫓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를 지우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엄마는 자신의 방식으로 지키려 했고 저는 그 길을 다시 잇고 싶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여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노트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주었다. 이건 너한테 주려고 했어. 내 엄마가 마지막 무대에서 했던 거야. 무대에 설 때 엄마랑 함께 있다는 마음으로. 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를 다 읽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하나 자리를 잡았다. 이번 무대는 누군가를 납득시키기 위한 무대도 동정을 얻기 위한 무대도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 그리고 엄마에게 전하는 인사였다. 축제 당일 아침, 백여원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각에 눈을 떴다. 창밖에는 흐린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간간히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이른 여름 장마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여원의 마음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미처 덮지 못한 어머니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옆에는 외할머니가 건네준 목걸이와 하얀 실크 스카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여원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손에 들고 천천히 목에 걸었다. 그리고 거울을 마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아. 나는 준비됐어. 부엌에선 외할머니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역국, 계란말이, 고등어 구이까지. 여원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고 외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많이 먹어야 해. 오늘은 내 목소리가 멀리 가야 하니까. 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많은 것이 오고 갔다. 식사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가려던 순간 외할머니가 여원의 손을 붙잡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말아라. 내가 무대에 서기로 한 건 누굴 위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너 자신을 위해 끝까지 가보렴. 그 말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여원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축제 준비는 한창이었다. 운동장엔 천막과 가니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강당 안에는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이미 많은 인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무대 뒤 대기실에 도착하자 출연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대기 중이었다. 그 사이 김설아가 조용히 여원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오늘 무대, 기대할게. 그 짧은 한마디는 다툼도, 화해도 아니었지만 여원은 그 안에서 묘한 존중을 느꼈다. 설아는 더 이상 여원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무대라는 공통 언어 안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대기실 한쪽 벽에는 프로그램 순서가 적힌 대형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피날레, 백여원, 지금 여기에서, 자작곡. 이 곡은 여원이 선택한 곡이자 어머니가 과거에 썼던 미발표 곡이었다. 누구도 모르는 노래, 그러나 여원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진실한 이야기였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졌다. 이제 오늘 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소개합니다.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한 소녀. 백여원 학생입니다. 강당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여원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가슴에는 목걸이를 단단히 붙잡은 채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객석을 바라보자 무수한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 속에는 윤서연도, 김설아도 있었고 심지어 정 부장 교감의 얼굴도 보였다. 그리고 가장 뒤편에는 외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빛만으로 여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원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여원입니다. 이 노래는 저를 만든 기억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길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노래는 저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첫 소절이 시작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나의 목소리를 꺼낸다. 기성곡이 아닌 처음 듣는 멜로디였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히 서사가 있었고 감정이 있었으며 생명이 있었다. 처음엔 객석이 조용했다. 익숙한 음이 아닌 탓에 반응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여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노래는 점점 고조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음색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어느 순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그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나를 노래할 뿐이야. 지금 여기에서. 노래가 끝났을 때 무대 위는 고요했고 객석은 침묵에 잠겼다. 몇 초간의 정적 후 한 사람의 박수가 터졌고 이어서 전체 강당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여원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표정은 단단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무대는 증명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지금까지 억눌러온 감정, 말하지 못한 진심, 세상에 꺼내지 못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세상에 놓여 있었다. 무대가 끝난 후 백여원은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지만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땀과 눈물, 그리고 감정이 모두 섞여 있는 상태였다. 대기실로 들어서자 윤서연이 달려왔다. 아무 말 없이 여원을 안아주었다. 정말 멋졌어. 여원아, 그 목소리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거야. 여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정은 너무 커서 말로 옮기기엔 부족했다. 조금 뒤 김설아도 조용히 다가왔다. 평소의 도도한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가 복잡한 눈빛이었다. 이건 인정할게. 너 진짜였어. 그 한마디는 의외로 큰 위로였다. 그녀는 여원에게 손을 내밀었고 여원도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러나 진짜 파도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축제 영상은 교내 공식 채널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수천 뷰를 넘겼고 SNS를 통해 외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00여 원의 자작곡 무대, 노래로 올린 고등학생 같은 제목이 붙은 영상 클립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재생되며 빠르게 주목을 끌었다. 처음엔 칭찬 일색이었다. 이게 진짜 음악이지. 상업성이 아니라 진심. 듣고 있다 울었어요. 자작곡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 고등학생이라는 게 더 놀랍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반응은 다시금 엇갈리기 시작했다. 영상의 댓글엔 이런 말들이 달렸다. 진심은 알겠는데 너무 감성팔이 같지 않나? 딱 요즘 유행하는 피해자 서사 플러스 감동 코드. 계획된 건 아니겠지? 요즘 감정에 호소하면 뭐든 다 용서받는 분위기. 음악은 음악으로 봐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건 한 음악 관련 블로거가 올린 글이었다. 고등학생 100여 원의 무대, 감동인가 연출인가? 그는 여원의 자작곡을 단순하고 진부하다고 평가하며 공감은 가능하지만 작품성은 부족하다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이 무대가 갑작스럽게 주목받은 건 그녀의 개인 서사 덕분이지 곡 자체의 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 글은 곧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여원의 SNS 계정은 수많은 메시지로 가득 찼다. 응원도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의심과 냉소도 함께였다. 넌 정말 내 이야기를 한 거니? 아니면 누가 써준 스토리를 연기한 거야? 노래는 좋았지만 너의 고통이 팔려나가는 걸 보니까 씁쓸하다. 여원은 처음엔 하나하나 읽으려 했지만 곧 그만두었다. 그 말들에 반박할 수도 해명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외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사람들은 내가 진심이 아니라고 해요. 감동을 이용했다고도 하고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들이 너만큼 내 마음을 알겠니? 사람들은 늘 뒷얘기를 만들지. 내 진심이 보일수록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늘어나기 마련이야. 그럼 계속 노래해도 될까요? 제가 진심이어도 누군가는 그걸 의심할 텐데. 여원아, 음악은 누구에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설득하려고 부르면 내 목소리는 점점 멀어질 거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 그게 내 노래야. 여원은 말없이 밥을 한 숟갈 떴다.
외할머니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날 밤 여원은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다. 중간쯤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장 슬픈 건 내 노래가 진짜일수록 사람들이 가짜라고 느끼는 거야. 그 문장 앞에서 여원은 한참을 멈췄다. 마치 그 글이 현재의 자신에게 쓰인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여원은 음악교사인 남세진 선생님에게 불려갔다. 교내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 예술제 주최 측에서 여원의 무대를 보고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다. 정식 초청이야. 다음 달 예술제 본무대에서 자작곡으로 다시 공연해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 여원은 잠시 망설였다. 무대 자체보다 그 이후의 파장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이번엔 더 제 방식대로 부를게요. 남 선생님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지. 결정을 내리고 교실로 돌아가던 길, 여원은 핸드폰을 열어 메모장 앱을 켰다. 새 노래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애 그리 슬픈 노래만 부르냐고. 나는 대답한다. 기쁜 날엔 노래보다 침묵이 더 정직하다고. 100여 원은 방 창문을 열어젖혔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다. 책상 위에는 펼쳐놓은 악보지와 연필이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끊임없이 종이 위를 오갔다. 지난 무대 이후 그녀는 두 번째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의도도 진심을 증명하겠다는 의무감도 없었다. 그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감정이 조용히 멜로디로 바뀌고 있었다. 가사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됐다. 나는 알고 있었다. 슬픔은 숨기려 할수록 짙어진다는 걸. 여원은 밤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정확한 음정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감정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했다. 이전까지의 곡은 어머니의 노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오롯이 여원의 언어, 여원의 기억, 여원의 리듬이었다. 낮에는 학교 생활이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다. 축제 이후 여원을 향한 시선은 훨씬 유연해졌지만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몇몇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게 경계했다. 하지만 여원은 이전처럼 그 시선들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노래하는지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윤서연이 교실 창가 자리로 다가왔다. 여원은 작은 노트를 펼치고 있었다. 새 곡 쓰는 거야. 응, 예술제에 부를 노래. 이번에도 자작곡이야. 응,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써보고 있어. 엄마 얘기가 아니라 나 이야기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은 생각이야. 이제 너도 내 목소리를 찾았으니까. 여원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웃음이었다. 예술제가 다가오자 학교에서는 여원의 무대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음악실을 연습 공간으로 개방했고 남세진 선생님은 피아노 반주를 함께 맞춰주었다. 하루는 연습 도중 남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다. 이번 곡 많이 다르네. 지난 곡보다 더 개인적인 느낌이야. 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제 첫 무대는 엄마 이야기라서 특별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번엔 저 자신을 써보려고 했어요. 엄마가 아닌 100여 원이라는 사람의 노래를요. 남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진짜 예술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시작돼. 그날 저녁, 여원은 외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세 곡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엔 제 얘기를 썼어요. 그냥 제가 살아온 감정들, 기억들, 혼자였던 시간들 그런 것들. 외할머니는 조용히 밥을 뜨다 말고 여원을 바라보았다. 노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다. 내 마음을 담았으면 그 노래는 이미 완성된 거야. 여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외할머니의 말은 단순하지만 언제나 핵심을 찔렀다.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왜 부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뒤 예술제전 최종 리허설 날 무대는 시립예술회관으로
정식 공연장을 연상케 할 만큼 크고 정돈되어 있었다. 여원은 대기실에 앉아 무대 뒤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이크 테스트 소리, 스태프들의 움직임, 다른 참가자들의 긴장된 표정. 어느 것 하나 낯설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설아가 그녀를 찾아왔다. 축제 이후 설아는 말없이 자신만의 연습에 집중해왔지만 오늘만큼은 먼저 말을 걸었다. 여원아, 이번엔 너가 만든 곡이라며? 응, 지난번이 엄마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내 이야기야. 설아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너처럼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난 그게 부러워. 그 말은 놀라웠다. 경쟁자로만 여겼던 사람이 내뱉은 솔직한 고백. 여원은 작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넌 내 방식대로 노래했잖아. 나도 그게 멋있었어.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경계도 오해도 없었다. 단지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마침내 여원은 무대에 설 차례가 되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의 소개가 울렸다. 다음 무대는 백여원 학생입니다. 자작곡 그림자 속에서 피어나다를 선보입니다.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간 여원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이크에 입을 댔다. 이 노래는 제가 오랫동안 혼자서 지켜온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의 저를 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건반이 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객석을 채우기 시작했다. 백여원은 무대 중앙에 서서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객석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무대 위에 켜진 조명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긴장보다는 고요한 확신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첫 소절이 울려 퍼졌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자랐어요. 빛이 너무 눈부셔 외면하던 날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깊고 진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관객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들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대를 응시했다. 여원의 목소리는 마치 낡은 기억의 서랍을 열어젖히듯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던 그 시간, 나는 나에게조차 이름을 숨겼죠. 하지만 어느 날 애 안에서 작은 소리가 말했어요. 너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녀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부드럽게 두드릴 때마다 멜로디는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그 노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짜였다. 여원이 살아온 시간들, 느꼈던 고독,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꺼내려 했던 용기. 그 모든 것이 음표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곡의 중반, 그녀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관객을 바라보며 노래했다. 이제는 나를 부를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작게라도. 나는 그림자 속에서 피어났어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대 조명이 여원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소녀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움츠러들었던 자신을, 무서워서 감췄던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히 꺼내놓고 있었다. 곡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자 그녀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누군가의 박수가 없어도, 누구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나는 나를 안아줄 거예요. 이 목소리로, 이 마음으로. 관객석 뒤편에서 외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원이 마이크를 손에 쥐고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외할머니의 입술은 떨렸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이제 나는 나로 피어났어요. 그림자 속에서 빛을 향해. 노래가 끝났다. 무대는 정적에 잠겼다. 여원은 고개를 숙였고 피아노 건반 위에 조용히 손을 내렸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박수는 금세 퍼져나갔다. 강당은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다.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눈가를 훔치는 사람도 보였다. 사회자는 감정이 벅찬 듯 목소리를 잠시 고르다가 말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과 치유의 기록이었습니다.
백여원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원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노래는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노래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한 뒤 무대에서 내려왔다. 무대를 나서자 윤서연이 달려왔다. 여원아, 너 진짜 멋졌어.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야. 여원은 조용히 웃었다. 이상하지? 이번엔 전혀 안 떨렸어. 오히려 평온했어. 너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무대 뒤편에서는 주최 측 관계자들이 여원을 찾고 있었다. 여러 공연 관계자들, 지역 언론 기자들, 심지어 음악 프로듀서들도 명함을 건넸다. 하지만 여원은 정중하게 인사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겐 그보다 먼저 전할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여원은 외할머니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다. 외할머니는 여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오늘 내 노래 들으면서 처음으로 마음 깊은 데서 울었단다. 넌 이제 누가 뭐래도 진짜 가수야. 여원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이젠 알겠어요. 왜 엄마가 음악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는지, 왜 진짜 음악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 닿는 거라는 말이 맞는지. 외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도 알아. 넌 엄마처럼 상처받지 않을 거야. 너는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아이니까. 그 말은 오늘 받은 그 어떤 박수보다 따뜻하고 진한 격려였다. 예술제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골목 끝을 맴돌고 있었다. 백여원은 오랜만에 혼자서 바닷가를 찾았다. 그녀가 어릴 적 어머니와 자주 걸었던 방파제,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오래된 벤치. 그곳은 여원에게 단 하나의 피난처이자 조용한 기억의 서랍이었다. 헤드폰을 귀에 끼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녹음한 자작곡을 다시 재생했다. 그림자 속에서 피어나다. 믹싱도 편곡도 완성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트랙이었다. 하지만 여원은 그 거친 음질이 오히려 진짜 자신의 숨소리를 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아닌 숨쉬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다. 최근 여원에게는 몇몇 소속사와 음반사에 연락이 왔다. 음악을 함께 만들자는 제안, 데뷔를 고려해보자는 이야기들. 그러나 여원은 아직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릴래요. 노래를 더 쓰고 싶어요. 아직 제안에 꺼내지 못한 말이 많거든요. 그 대답을 들은 남세진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게 진짜 성장인 거야. 여원은 요즘 학교 수업이 끝나면 혼자 음악실에 남아 곡을 썼다. 이전처럼 감정에만 의존한 멜로디가 아니라 좀 더 구조를 고민하고 악기 간의 조화를 생각했다. 음악은 여전히 감정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녀의 언어이자 삶의 방식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곡은 조금 더 밝은 분위기였다. 제목은 숨결의 무게. 세상에 이름 없이 흘러가는 존재들, 작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 그런 것들에 대해 쓰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그림자였던 시절, 스스로를 잊고 있었던 날들에 대한 조용한 위로이기도 했다. 어느 날 학교 축제 영상을 본 다른 학교의 음악교사가 메일을 보냈다. 자신의 반에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 있는데 여원의 무대를 보고 처음으로 음악실에 들어가 피아노를 쳐보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학생은 말이 없지만 여원의 곡을 따라 치고 있다고 했다. 메일의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학생에게 여원의 음악이 용기를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원은 그 메일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처럼 노래를 숨기던 누군가에게 나의 목소리가 닿았구나. 그 순간 그녀는 음악이 단지 무대 위의 박수와 조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더 분명히 깨달았다. 음악은 전달되는 진심이고 연결의 매개체이며 살아있는 존재의 증거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여원은 외할머니와 함께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다. 조용한 기도 후 무릎을 꿇고 그녀는 말을 건넸다. 엄마, 저 이제는 노래가 무섭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답게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계속 부를 거예요. 외할머니는 조용히 여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엄마가 지금 여기 있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거야. 내가 내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날 밤 여원은 방 창문을 열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새로 쓴 가사의 초안을 옆에 두고 멜로디를 천천히 흘려보냈다. 그 멜로디는 잔잔했고 다정했고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과연 그 노래는 어디로 갈까? 누군가에게 닿을까? 아니면 그저 하늘로 날아가 사라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노래가 지금 이 순간 여원 자신에게 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작은 음악 발표회가 열렸다. 여원은 무대에 올라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꼭 음악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걸 꺼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노래였고 그 노래가 저를 살렸어요. 그날 작은 박수가 이어졌다. 여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박수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 목소리는 계속 흐르고 있다. 어디론가, 누군가에게로, 혹은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한 나 자신에게로. 음악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다시 누군가의 첫 음절이 된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목소리가 있다면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보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은 누군가에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여원이 남긴 마지막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당신의 것이 될 차례다.